안녕하세요. 혼인의 벌꿀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제 벌을 맨 처음 시작하실 때 봉장을 정하셔야 할 거 아닙니까? 벌터, 양봉장, 봉장 여러 가지 말을 하죠. 그 봉장을 선정하실 때 어디로 하는 게 가장 좋을까? 그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물론 모든 조건이 다 갖춰지면은 바랄 게 없겠죠. 하지만은 그런 조건을 갖춘 봉장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다만 사전에 한번 점검하실 때 이런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또 벌을 중간에 키우시다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뭐 벌을 옮겨간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하셔야겠지만은 그 봉장을 결정짓는 일은 신중하면 신중할수록 좋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 벌들은 자기 집을 인식하잖아요. 함부로 옮길 수가 없거든요. 한두 통 같은 경우는 뭐 어렵지가 않죠. 저도 초창기에 우리 아파트 옥상에다 갖다 둔 적도 있습니다. 적당한 곳이 없어서. 그러다가 이제 며칠 있다가 가져온 적도 있는데, 양이 적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적어도 봉근수가 상당히 될 때는 2km 이상을 옮겼다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참 번거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봉장을 결정하실 때는 이런 부분을 한번 염두에 두고 하면 어쩔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안내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제 보통 벌을 많이 키우신 분들은 1봉장, 2봉장 그러죠. 이제 봄벌 키우는 봉장이 따로 있고 또 겨울에 월동나는 봉장이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군수가 많으신 분들은 되게 그렇게 키우지만은 규모가 적거나 조건이 맞지 않으면은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일반적인 상황을 말씀드릴 테니까 이건 제가 경험한 것이고 또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이렇게 듣기도 했습니다만 경험한 것이니까 제 의견 정답은 아닙니다. 정석은 아니니까 꼭 저를 따라 하실 필요는 없고 이런 정도는 한번 체크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벌터를 결정할 때 미론을 많이 보잖아요. 그 주변에 미론이 있는가, 주변에 벌 키우시는 분이 있는가, 이런 걸 따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그렇게 민감하게 생각하실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괜히 그 서로 감정만 상하게 하시지 말고 우리가 4, 5, 6월 유미길 때를 제외하고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설탕으로 키우지 뭐 자연 꽃으로 키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까이 봉장이 있다고 서로 감정 상하고 그러면은 별로 저는 좋을 게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미론이 있다면 참 다행이지만은 미론이 뭐 평범한 지역이라면은 굳이 뭐 가까운데 봉장이 들어서니 많이 이런 걸 가지고 서로 얼굴 붉힐 일은 없어야 하지 않는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민원이 발생하시면 안 됩니다. 봉장 주변에 어떤 뭐 시설이 있다거나 또 민가에 너무 가깝거나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면은 참 피곤해집니다. 특히 2월 달에 탈분을 하거나 또 어린이들이 가까운 데 있어 가지고 벌침 사고를 당하거나 이러면은 그 민원이 참 속상합니다. 이게 이제 집 가까운 데 있으면 좋지만은 민원이 발생하면은 괜히 그 속상하니까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곳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가수원이나
그 우사, 돈사 이렇게 이제 가축 키우는 데 가까이 있으면은 이건 좀 안 좋습니다. 물론 이런 걸 피한다는 건 쉽지가 않지만은 우선 가수원은 농약을 많이 치잖아요. 살충제. 일반적으로 이제 큰 피해를 우리가 먹게 하기는 쉽지가 않은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항공 방제가 조금 심한 것 같더라고요. 밤나무 단지는 항공 방제를 많이 합니다. 저희 지역이 지금 그런 지역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사과 농장에도 살충제를 좀 독한 걸 해서 피해를 많이 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돈사나 우사, 우리 벌들은 본능적으로 염분을 섭취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짭조름한 그런 걸 원하거든요. 그게 이제 돈사나 우사에 가면은 그 배설물이 많이 흐르지 않습니까? 그 배설물을 꼭 물어옵니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오염된 물을 먹게 되면은 질병이 걸리고 수명이 단축이 되겠죠. 그 피해도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사나 돈사가 가까이 있다면은 꼭 좋은 물을 공급해 주셔야 됩니다. 가급적이면은 주변에 그런 가축을 키우는 곳이 없으면 좋겠지만은 있다면은 미리 좋은 물을 주셔야 벌들이 거기 가서 먹지 않겠죠. 그리고 이제 봉장, 벌타가 제가 보기엔 너무 개방된 것은 좋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주변이 이렇게 막혀 있다거나 가려져 있는 곳이 좋지, 사통팔달 이렇게 훤하게 터져 있는데 벌통을 놓으면은 그 벌도 좀 안정감이 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이 가리고 있거나 나무들이 가리고 있거나 이렇게 좀 가려 있는 곳이 좋지 않을까. 물론 그런 부분은 도봉 방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공으로 뭐 가림막을 한다는 이런 것도 좋겠지만은 가급적이면은 큰 나무가 있어서 이렇게 가리고 있다거나 또 산이 가리고 있다거나 이렇게 하시면은 조금 도움이 되겠죠. 다섯 번째로는 우리 벌들이 자연의 일부라서 우리 자연의 변화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산 밑에 우리 그 기온이라는 게 그늘이 아닌 곳하고는 한 2, 3도 차이가 나잖아요. 또 해가 빨리 지거나 또 이런 거에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이게 이제 큰 산 밑에 벌통을 놓으면은 금방 해가 지죠. 해가 이제 넘어갈 때 금방 그늘이 집니다. 이제 바깥 날씨는 따뜻한데 벌통 주변은 차가워지죠. 기온이. 그럼 낙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미차든 이런 경우는 썩 좋지 않다. 여름에는 우리가 이제 보통 벌은 남양이 좋다 그러는데 그것도 일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여름에는 남양을 하면은 벌들이 아주 힘들어합니다. 더우니까 직사광선을 바로 받아야 되니까 덥겠잖아요. 아주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이제 벌통을 동향으로 많이 이제 놓잖아요. 이렇게 이제 산세에 따라서 이렇게 놓다 보니까 동향은 이제 겨울에 이렇게 약을 치고 되면 벌들이 밖으로 나와서 기소를 못하고 역시 낙봉이 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남서양 쪽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벌통 이치는 벌 방향은 이제 벌통을 이제 그 조건은 봉장의 조건은 뭐 남양이든 서양이든 그렇지만은 벌통의 방향은 서쪽을 향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제 경험상으로. 그러면 여름에 이제 바로 직사광선이 안 들기 때문에 조금 도움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겨울에 약을 치거나 이제 내금 때 밖으로 나왔던 벌들이 늦게까지 해가 있으니까
복귀하기가 좋은데 그렇지 않고 동양으로 뒀을 때는 제가 해보니까 낙봉이 많이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잘못 판단한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부분이 있더라는 이야기예요. 이제 겨울벌, 봄벌, 아니 겨울벌이 아니라 봄벌은 무조건 제가 보기에는 남양이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주 따뜻하고 벌이 자라는 속도가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벌통을 봄에 이렇게 했다가 바로 또 돌릴 수는 없잖아요. 이제 만약 봄벌을 남양으로 키워가지고 이동양봉을 가신 분들은 문제가 없겠죠. 갔다 와서 이제 다시 이제 서양으로 넣는다거나 이제 방향을 바꿔도 되니까. 하지만은 봄벌을 제외하고는 남양이 쪽썩 저는 그렇게 좋다고 보질 않습니다. 벌이 굉장히 여름에 보면 시달리더라고요. 그런 점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물입니다. 물. 벌이 의외로 물을 많이 먹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급수기를 다 달죠. 근데 저는 아직까지 급수기를 달아본 적은 없습니다. 우리 주변도 제가 몇 군데 가봐도 급수기를 다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그냥 물이 가까이 있기도 하지만은 저는 지금까지 급수기를 달지 않고 그냥 공동 급수로 봉장 한 캔에 이렇게 이제 물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 물이 멀면은 늘 차로 실어 날라야 되잖아요. 자연히 흐르는 물이 가까이 있으면 참 좋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우리 벌 키우시는 분의 그 고생을 많이 줄여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이 가까이 있다면. 없다면 우리가 늘 길어 나르든지 지하수를 파야 되겠잖아요. 그런데 만약 자연히 흐르는 물이 있다면은 개구리라든지 물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이 중요하다는 것은 뭐 다 아시겠지만은 꼭 한번 고려를 해서 결정하지 않을까. 이제 아까 그 물을 많이 먹기도 하지만은 하절기에는 물로 그 더위를 식히거든요. 하여튼 물은 꼭 필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는 교통 부분입니다. 차가 이제 보통 그 화물차를 이제 벌통을 싣거나 할 때 그냥 벌통 있는 데까지 쭉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걸 옮기려면은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선 교통상으로 자동차가 진입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거. 이건 뭐 당연한 이야기겠죠. 그 다음에는 그 지역에 천적이 많은지를 좀 보셔야 됩니다. 지금 저의 봉장은 다람쥐 오고 들쥐 때문에 조금 신경이 쓰입니다. 이제 겨울 월동 포장을 해 놓으니까 쥐들이 그 안에서 많이 생활하는 것 같아요. 쥐똥을 보면은. 또 벌의 그 사체를 많이 물어다 놨습니다. 살아있는 벌을 잡아먹고 버린 것인지 아니면은 죽은 벌을 주워 먹은 것인지 그건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하여튼 좀 피해를 주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람쥐는 뭘 좋아하냐면은 우리가 숯벌을 잘라내고 숯불방에 있는 애벌레를 버리잖아요. 그걸 전부 다람쥐들이 주워 먹습니다. 대낮에도. 지금 대낮인데도 눈치를 보면서 그 숯벌 애벌레를 먹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람쥐도 어떤 피해를 주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듭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개구리가 있죠. 개구리보다는 뚜꺼비가 더 심하죠. 뚜꺼비는 그 벌 톡 쏘는 맛으로 먹는다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뚜꺼비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또 그것도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산에서 하시다 보면은 그 산 자체가 진드기가 많은 곳이 있습니다. 이거 이제 그리 흔한 경우는 아닌데 어떤 산에 가면은 막 진드기가 바글바글한 산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봉장을 설치할 때 만약 그런 데 가시면은 안 되겠죠. 이제 그 주변인들한테 한번 물어본다든지 해서 그런 건 예방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이제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벌터는 조금 지대가 높아서
그 습기가 안 차야 좋겠잖아요. 우리 사람 사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습기가 차면은 뭐 질병이라든지 이런 게 안 좋으니까 이제 배수가 잘 되고 이제 습기 안 차는 곳이 좋은데, 저 같은 경우 입장에서 또 보면은 바람이 닿는 곳이 있습니다. 지난번 엊그제 뭐 돌풍이 불 때도 우리 벌통이 날아갈까 싶어서 오마조마했는데, 저도 가끔 그 돌풍에 벌통이 뒤집어집니다. 이제 바람길이라고 말하잖아요. 산과 산 사이에 이렇게 바람이 흐르는 길이라고 그러는데, 저희 봉장이 지금 그런 위치인지는 모르는데 돌풍이 불면은 아주 힘듭니다. 이제 한겨울에는 제가 이렇게 이제 막 막아주고 인공으로 뭘 이렇게 이제 벽돌을 쏴서 막아주고 그러는데, 그 돌풍이 있는 곳은 조금 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런 모든 조건을 갖춘 데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지만은 만약 봉장을 벌터를 결정해야 할 때가 된다면은 이런 부분을 한번 염두에 두시고 꼼꼼하게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